단체들, 정경효.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이고 자리가 남기 때문에 모인다.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찾기 위해 모인다. 혼자가 싫어서 혼자 했던 생각을 나누기 위해 모이고 떨어져 지내다가 모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모인다.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지만 결국엔 모이고 나서 결정한다. 모일수록 하나가 만들어지고 조금 덜 모여도 하나가 만드는 곳에 서로의 얼굴과 손을 내놓는다. 오른쪽과 예상을 맡긴다. 뺏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은다. 거리가 남기 때문에 더 모은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면 혼자여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와보라고 했던 일을 따라가면 된다. 이 시를 쭉 읽어봤잖아요. 이 시를 보면은 재밌는 시예요.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평범한 문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뭐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른 것도 아니고 뭐 리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이 시는 보통 그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듯이 이렇게 쭉 써놓은 시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이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격을 갖고 국가나 그것이 모여진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모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생물학적인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서로 남녀간의 사랑으로부터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이런 관계가 다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물학적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그러면 이것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일수록 그 덩어리가 저쪽도 한 덩어리, 이쪽도 한 덩어리, 이게 서로 투쟁을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 정당 같지요. 사람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모이질 않으면 못 사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전부 다요. 모임이 파편화된 원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분자를 만들고 하나의 개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생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해가지고 어느 개체가 이루어져 가듯이 사람이 사는 사회도 뭐 조그만 그 개거리, 동창회, 정당, 단체, 그 다음에 사회단체, 모금단체, 국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가 그 하나의 개체들이 단체가 되질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회, 단체에서 소속되지 않으면 소외되는 사람들, 그것이 이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 시에서. 네, 아렌트가 그랬죠. 파편화된 원자화된 개인들이 대중사회와 현대사회의 특징, 사람들이 그 상태를 못 견디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허무감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군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전체주의가 나오고 획일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 보면은 결국에 마지막 연애 행에 그냥 한번 와보라고 했던 일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의 특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단체라는 간판 아래서 별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단체예요. 그럴싸한 간판, 명분 하나 딱 걸고 모여서 친목하고 행사하고 종교라든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만으로 파편화된 원자화된 이 상태를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황상민 박사님이 그랬는데 개방성과 친화성을 예를 들더라고요. 인간의 그 서로 반대되는 특성인데 개방성은 외부로 열려진 개방성과 호기심이고 내부로 열려진 게 아니래요. 친화성은 외부로 향하지 않고 그게 내부적으로 폐쇄적인 그런 친화성이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잘 살아남는 거는 친화적인 사람들. 개방성은 떨어지나 반대로 친화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둘이 양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체들의 시에서 쭉 읽히잖아요. 막힘없이. 근데 그렇게 단체를 맺는 사람들이 그냥 특별히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아이디얼리스틱하게 그거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냥 따라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서로가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부담이 적거든요.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모이다 보면은
서열이 생겨요. 그게 자리죠. 자리가 많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거기에서 근데 또 자기들끼리, 친화적인 사람들끼리는 줄서기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줄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어디 라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단체 친화적인 사람들의 사회적인 동물의 모습을 막힘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 같아요. 이렇게 진술만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기도 힘든데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 천년을 보면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이고 자리가 남기 때문에 모인다.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끌어모아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예, 그렇죠. 자리를 막 주려고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래 자리가 없으면은 또 자리를 또 만들고 찾아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모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그럴싸한 간판이 필요해서 또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기 싫어서 그냥 한번 나가볼까 심심해서 혼자가 싫어서 혼자 있다는 생각을 나누기 위해 모이고 이제 동창회라든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취미 모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떨어져 지내다가 모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또 모인단 말이에요. 네.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하는 개거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 되겠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단체란 게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는 숨기고 어디까지는 공개도 안 해요. 회원들한테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단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 방법이 없게끔 하는 단체들이 허다해요. 워낙에 말들이 많으니까 그걸 네. 다 까발리면 잘 운영하기가 좀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숨기는 거는 회계에 대한 부분. 근데 그 회계에 모든 게 사실 있거든요. 네. 모든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회계 처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을. 그래서 모이고 나서 결정한다. 결국에는 이제 그 모이고 나서 결정하는 건 총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지만은 그것은 총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 몇 사람이 분위기 잡아서 그 총회 끌고 가면서 그냥 뚱뚱뚱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체적으로. 형식이라고 봐야지. 모일수록 하나가 만들어지고 조금 덜 모여도 하나를 만드는 곳에 서로의 얼굴과 손을 내놓는다고. 그런데 저 단체가 괜찮아 보이면 나 하나 좀 낑겨줘. 그리고 그러면서 얼굴을 내밀고 손도 내놓는 거야. 거기다가. 손을 내놓으면서 돈도 내놓는 거지. 자기 직함 하나 받기 위해서요. 그런 직함이 반드시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 직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쌓아왔던 명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 단체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또 두 번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를 간다든지 절에를 가도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돈을 내놓는 것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내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굳이 죽고 나서도 영생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돈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육적인 부분이 종교 안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것도. 근데 그보다 더 큰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일정한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영향력을 하려고 건축, 헌금이라든가 기부금 그게 단위가 크잖아요. 제일 큰 장사가 건물 공사 장사 같아요. 동상을 만든다든가 위안부 소녀상 같은 경우도 그게 단위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게 잘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거기에다 또 뭐 저작권도 있고 해가지고 다 다르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일 그분들한테는 뭔가 눈에 드러난 형상으로 딱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아 저게 있구나 하고 누나 다 말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보여진 모습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오른쪽과 예상을 맡긴다. 뺏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은다. 오른쪽과 예상을 맡긴다는 건 오른쪽의 반대는 왼쪽이잖아요. 힘이 약한 쪽. 약한 쪽은 무조건 뭉쳐야 되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랬잖아요. 만국의 노동자 연대하라. 연대하라. 뭉쳐라. 똑같은 거예요. 자갈들이 뭉치고 모래들이 더 많이 뭉치고. 예. 그 뭉쳐야지만이 자기 걸 뺏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 지켜야 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으는 거야. 그걸 안 지키면은 자기 것을 다 뺏길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더 하나로 모으는 더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쪽 하면은 왜 두뇌에서 이성을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은 우리가 남이가 서로 믿고 가자,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은다. 거리가 남기 때문에 더 모은다. 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은다는 것은 그걸 자기들이 뺏겨야 될 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더 어떤 명분을 갖고 자꾸 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남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깝게 더 뭉치는 거야, 이게. 모으는 거죠.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면 혼자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와보라고. 그냥 한번 와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된다, 너는. 이를 따라가면 되지. 너의 의견과 너의 생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포교 활동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단체가. 종교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깊은 소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딱 맞죠, 단체들. 핵심은 그 헌금이에요, 기부금. 모든 단체들의 핵심은. 단체가 그러면은 개인하고 단체하고가 뭐가 다르냐. 단체가 없이는 우리는 진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라는 단체, 그 법이라는 테두리, 어떤 것을 제약하고 있질 않으면은 이게 공리주의 같이 모든 것을 다 나눠먹자 하는 것에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가 말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너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이렇게 야만 상태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력한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홉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에서 이제 국가로, 민족으로, 왕정, 공화국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민주주의 이 대중화된 사회에 이게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뭉치는 거죠, 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몸을 맡기고 내가 생활해야 될 단체가 있어야 되고, 네. 국가. 소속. 예.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러면 이념이란 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다든가, 다른 이념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념 안에서 자기가 그걸 떠받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지탱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외받는 것 같으니까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보수가 되는 거죠. 보수적이면서 자기 것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버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 무슨 내가 노력해서 번 것까지 다 나눠달라고 그러냐. 그것은 욕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 안에서 항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사람 안에서도. 새 대결인 것 같아요. 요즘엔 특히 정치권에 압력단체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새가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표대결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그 법적인 조항들이 그거를 반영을 시키고 새 대결로 그렇게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체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사고를 획일화시켜버린다. 그게 전초주의로 가고 그 안에서 더 큰 폭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체가 하나의 정신병자가 됐었을 때는 나치 같은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대량 학살도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그 단체에서 일어나지 개인에서는 단순한 살인밖에 안 돼요. 단체는 이념과 폭력성을 갖고 그게 달라들었을 때는 엄청난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큰 사건이 터지는 거야, 이게 항상. 역사도 왜곡시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커지다 보면은. 그 단체에 대한 폭력. 정당화시키고 모든 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예. 명분까지 만들어내고. 네, 그러면 왜 사람이 그 단체에 소속되려고 할까? 그 폭력을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로서 왕따당하는 폭력.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이 단체. 그러나 단체가 이렇게 폭력성인데도 그 단체에 대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 시인이 이 단체라는 것을 갖다 썼을 때 시인이란 것은 단체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이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유만 있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자유가 방종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는데 그걸 단체가 용납하겠어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모든 단체는 자기만의 규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단을 하죠. 맞지 않는 사람은. 예. 그렇죠. 그 단체에 갈 수 없는 외톨이같이 베껴갖고 있는 시인들의 세계.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거 단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외롭고 항상 반대되는 개념 안에서 사회 부적응자로 남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방인처럼요. 이것이 시인의
남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한 남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좋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고통을 다 담을 수 없다. 일단은 나의 고통이 인간의 공통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사고를 잘 드러낸 것이 좋은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라는 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철학하기 좋은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 좋은 시 같아요. 예.